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확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을 정의하는 거는 어떤 랜덤 변수 확률을 정의한다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정의가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가 기대치 of x, 기대치 of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 x의 분산. 사실 x의 분산이라는 것은 정의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얼마나 x와 그 기대치와의 차이가, 이게 제곱이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분산의 정의가 됩니다. 사실은 얘를 이제 좀 더 전개를 해보면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때 기대치란 거는 결국 선형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내부를 제곱을 해줍니다. 그대로요. 내곱을 제곱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의 x에 다시 x, 그죠? 플러스 2x의 제곱이 되죠. 다시 얘를 써주면 선형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각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대치 오브 x제곱, 여기서 2x라는 거는 이미 어떤 숫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상수가 되니까 상수에다 랜덤 변수 x를 곱한 것은, 곱했을 때 기대치란 것은 이 상수가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2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밖으로 튀어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가 이 안에 들어있는 x와 엮여서 2x가 되겠죠. 플러스, 지금 여기는 2가 두 개가 붙어 있죠. 기대값의 기대값.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안에 있는 ex라는 값은 이미 어떤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 x의 기대값은 상수이기 때문에 변수가 랜덤 변수가 아닙니다. 그거를 제곱한 것도 역시 상수가 되겠죠. 상수의 기대값은 상수가 돼서 똑같이 2x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2x 제곱이고 플러스 2x 제곱이기 때문에 다시 써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이다. 전체 제곱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식은 상당히 유용한 관계식이 되므로 중요한 관계식이 되니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관계식이요. 자, 요게 x 하나만 있을 때의 분산이 되겠고요. 만약에 x와 y가 두 개 있는, 변수가 두 개인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거를 코베리언스라고 합니다. 코베리언스. 이게 지금 태블릿 펜이 잘 동작을, 코베리언스 또는 코베리언스 오브 xy 이렇게 쓰죠. 예.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x와 y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요거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기대치 오브 x 마이너스 오브 기대치 오브 x 곱하기, 가로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y 마이너스 오브 기대치 y, 이렇게 끝나고요. 전체 큰 괄호가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얘를 아까 위에 했던 방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 하면 기대치 오브 xy가 되고요. 마이너스 기대치 오브 x, 기대치 오브 y,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리를 그냥 전개를 해서 이런 식으로 상수는 앞으로 튀어나간다, 여기를 보면 되겠죠. 자, 이걸 코베리언스라고 하는데요.
요 얘기가 조금 밑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더 내려가 보면요. 지금 여기가 베리언스가 나와 있고요. 만약에 두 개의 랜덤 변수가 있는 경우에 여기서 보면은 코베리언스가 이렇게 정의가 지금 되어 있죠. 수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코베리언스가 0인 경우, 우리가 코베리언스가 0인 경우를 요 경우가 이게 0인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 요게 0인 경우를 우리가 uncorrelated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correlation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말로 하면 관계가 없다. 나와 너는 관계가 없다. x와 y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즉, 이 x, y가 각각의 변수의 기대치로 곱해질 때 이 x와 이 y의 곱으로 나타낼 때 우리는 이거를 uncorrelated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아니고 하나 얘기를 해볼 게 있는데요. uncorrelated와 independent일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independent일 때는 PDF가 바뀐다고 그랬죠. PDF가 fx of x 곱하기 fy of y가 두 개의 joint PDF의 곱으로 나타날 때, 즉 fxy xy일 때 이 PDF는 사실은 저번 시간에 했지만 한번 그 예를 보면은 여기 있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 위에 있는 그림이 여기 있죠. 네. 요게 지금 두 개의 조인트 PDF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조인트 PDF의 그림인데 거기서 fxx와 fyy의 곱으로 나타날 때, 즉 여기 있죠. 지금 두 개의 곱으로, 이 경우는 곱이 아닌 경우죠. 마지막 경우는 곱이 아니고 이 위 두 가지 경우는 두 PDF의 곱으로 지금 나타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 얘기와 독립이란 얘기를 완전하게 같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 경우 독립인 경우와 uncorrelated인 경우 어느 게 더 먼저 올까요? 즉 다시 얘기하면 이것이 되면은 이렇게 되나요? 이게 되면 이렇게 되나요? 우리가 기대치의 정의를 보면 기대치의 정의는 이렇게 된다고 했죠. 기대치 오브 x는 이렇게 x fx 오브 x dx이므로 fx에다가 fx 오브 x에다가 x를 곱해서 거기를 적분을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이게 만약에 이게 성립을 하게 되면 이것도 성립을 하는 경우죠. 왜냐하면 양쪽에다가 적분기호를 쳐주면 이렇게 되니까. 반면에 적분기호가 있다고 해서 이게 만족한다고 해서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분이 0이라고 해서 그 함수가 0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요게 성립을 하면 independent가 되면 uncorrelated가 되는데, 반대로 uncorrelated가 됐다고 해서 independent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게 약간은 유용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이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uncorrelated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시그마 xy 코베리언스가 0인 경우에는
uncorrelated 또는 이렇게 되고, 하지만 인디펜던트가 먼저 오는 개념이다. 이거인 경우에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저번 시간에 나왔던 얘기 중에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얘기를 한번 더 해보면요. 우리가 베이의 룰이라고 나왔었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은 조건부 확률이죠. P, A, 기분 P라는 조건부 확률에서, 이거는 원래 이렇게 PB분의 P, A and B 이렇게 되는 게 원래 공식인데, 또는 요거 대신에 A and B가 이렇게 점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PB분의 이 관계식을 우리가 베이의 룰이다 라고 하고요. 베이의 룰이 나오면은 보통 잘 나오는 그 바이너리 채널 유젠플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얘기를 해보면요. 0을 트랜스미트하는 채널이 지금 보내는 채널과 받는 채널이 있죠. 보내는 쪽과 요게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채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채널을 통과해서 오는 어떠한 신호, 0을 보내는 이쪽을 A라고 보고요. 이쪽을 랜덤 변수 B라고 둡시다. 물론 랜덤 변수 A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트랜스미트. 랜덤 변수 B도 역시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는데, 0 리시브, 여기는 1 리시브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면, 이 채널이라는 게 뭐냐 하면 0을 보냈을 때 0을 받을 확률,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0을 보냈을 때 0을 받을 확률, 일반적인 채널이라고 하면 그렇게 노이즈가 아주 많지는 않을 테니까 이 확률을 0.9다. 똑같이 1을 보냈을 때 1을 받을 확률도 역시 0.9. 0을 보냈을 때 1을 받을 확률, 사실 이건 뭔가요? 이거는 에러라고 볼 수 있겠죠. 0을 보냈을 때 1을 받을 확률 0.1. 이 두 개를 합치면 1이 돼야 되겠죠. 0.9와 0.1. 반대로 얘를 보냈을 때 1을 보냈을 때 0을 받을 확률도 역시 0.1. 이런 채널이 있고, 또 하나는 0을 보낼 확률, probability of zero transmit. 사실은 0을 보내거나 1을 보내거나 확률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0을 보낼 확률이 0.6, probability 1을 보낼 확률을 0.4. 왜냐하면 두 개가 합쳐서 1이 돼야 되니까, 얘하고를 합쳐서 1이 돼야 될 테니까요. 자, 이런 바이너리 채널이 있을 때 우리가 랜덤 변수 A와 B에 따르는 아까 얘기했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마도 2차원적인 그림을 그렸을 때 이 4개의 꼭지에 따라서 이게 fxy 아니죠, ab가 되겠죠. 확률 밀도 함수요. 이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은 요걸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쪽을 B라고 하고요, 이쪽을 A라고 하면은 트랜스미트 A 0, 1, 0, 1. 자, 여기 항은 뭐냐 하면 A가 0이 되는, 즉 0을 보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0을 보내고 0을 받는다. 요거랑은 지금 여기 0.9인가요?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0을 보냈을 때 0을 받는 확률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0.9라는 거는 0.9라는 거는 probability 0을 보냈을 때 0 transmit일 때 0 receive입니다.
다시 쓰면은 요거를 아까 위에 베일의 룰에 따라 쓰면은 0 probability 0t 분의 probability 0 receive and 0 transmit 요게 되는 거죠. 요게 0t가 지금 얼마인가요? 여기 보면은 0.6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P 0R 0T 여기에 해당되는 값은 0.9 곱하기 0.6 0.54가 되겠네요. 여기는 뭘까요? 같은 식으로 해주면은 얘는 0.1은 0.1은 요 경우에 0을 보냈을 때 0을 받을 확률이 되므로 probability 0을 받을 확률 1을 받을 확률이요 참 기분 0을 트랜스미트 할 때 요거죠. 자 그럼 역시 probability 0 t 분의 probability 1r and 0t가 되겠죠. 지금 요항이 뭡니까? 요항이군요. 아니죠, 요항이죠. 예, 요항이 0 트랜스미트 1 R이 되니까 요항이죠. 다시 얘기하면 0.1 곱하기 0t니까 0.6을 곱하면 0.06. 여기도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비슷하게 하면은 0.36이 되고요. 얘도 역시 0.04가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값들이 다 지금 값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피크가 하나 매우 작겠고요. 여기도 매우 작겠고 얘는 0.36 이런 식의 2차 그림이 2차원 그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하나 확인해 볼 거는 이 4개의 값을 다 더하면 즉 이 4개의 이 PDF를 2차원의 PDF를 XY 아니 AB 쪽으로 적분을 해주면 전체 값은 1이 된다. 전부 다 되면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는 0을 받을 확률이 얼마일까요? 0을 받을 확률 P 0 receive일 확률은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B가 receive일 거니까 receive 쪽이니까요. 뭐죠? 0.58 1을 받을 확률은요? 요게 되겠죠. P 1 receive는 0.42 아까 했다시피 P 0 트랜스미트는 요걸 두 개 합치면 되겠고요. P 1 트랜스미트는 요걸 두 개 합치면 되겠습니다. 그죠? 0.6과 0.4가 적절하게 나오겠습니다. 자, 요 바이너리 채널 문제는 이 문제 말고도 사실은 이게 공부를 했고 안 했고 그런 이그잼플도 있습니다. 공부를 했을 때 패스할 확률, 공부를 할 확률, 공부를 안 할 확률. 그래서 공부를 했을 때 패스할 확률, 공부를 했을 때 페일할 확률, 공부를 안 했을 때 패스할 확률, 공부를 안 했을 때 페일할 확률.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고 문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한 얘기는 꽤 유명한 이그잼플이니까 알아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코베리언스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얘기고요. 코릴레이션이 이렇게 돼 있죠. 언제인가요? 이게 이 x의 기대치와 y의 기대치가 0일 때 똑같은 값이 되는데요. 그러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 게 지금 여기 지금 코베리언스가 0인데 uncorrelated라고 되어 있죠.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코베리언스가 0인데 uncovar이ance라고 하지 않고 uncorrelate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코베리언스와 코릴레이션을 거의 차이를 두지 않고 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명확하게 있습니다만은 요 값들이 0이 아닐 때도 코렐레이션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대 그 신호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들 중에 하나가 이 이론적인 기반 중에 하나가 코렐레이션 매트릭스 또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뭐냐 하면 기대치를 해주는데 x와 x의 t라고 하면 이게 트랜스포즈라는 얘기죠. x의 정의는 원래 x의 여기서 x 여기 이렇게 보면 볼드로 되겠죠. 볼드의 정의는 이렇게 되는 벡터입니다. x1, x2, x3 이렇게 가는 xn까지 가는 벡터가 x의 정의고요. 여기서 x의 트랜스포즈라고 하면 요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눕혀놓은 거가 되겠죠. 얘 두 개를 곱하면 매트릭스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곱해지고 기대치는 각각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레이더에서도 사실은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아마 우리 수업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더 어드밴스드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이런 게 있다 하는 것 정도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요 얘기들 기대값은 선형이다 하는 것 아까 저번에 얘기했죠. 상수가 들어가면 앞으로 튀어나온다. 하나 또 잠깐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빼먹은 게 있었는데요. 정규화 얘기, 확률에서 정규화 얘기는 꽤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가우시안 어떤 분포가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은 가우시안 분포를 주로 이제 따르게 될 텐데요. 가우시안 분포를 주로 따르게 될 텐데 이게 이제 기대값이 되겠고요. x에 좌측과 우측이 대칭이 되는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분포가 되기 때문에 이거의 면적은 1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값을 우리가 이런 확률 분포를 규정할 때 사용한다고 했는데 하나가 기대값, 하나가 분산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녀석을 보통은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면적을 알고 싶다. 어떤 값에서 어떤 값까지의 면적을 알고 싶다고 할 때 우리는 이 가우시안 함수 즉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형태의 적분값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컴퓨터로 잘게 잘라서 삼각법 같은 걸 써서 직접 더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그렇게 더한 게 정규 분포표라고 되어 있죠. 정규 분포표. 그래서 그 표는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값으로 금방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모든 기대값과 모든 분산에 대해서 이 표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산이 기대값이 0이고 분산이 1인 우리가 이런 경우를 미리 표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말이란 게 정규란 얘기죠. 정규 노말 디스트리뷰션에서 기대값이 0이고 분산이 1인 경우 만약에 기대값이 175이고 분산이 15인 이러한 어떤 분포가 있다 라고 했을 때 (180에서) 182인 확률을 구해라. 값이 182에서 x가 180에서 182인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 분포를 정규 분포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원래 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175이고 분산이 15인데 시그마 스퀘어가 15인데
이 녀석을 이렇게 분산이 0이고요. 그리고 기대값이 0인 정규 분포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하면 여기 180이고 여기가 182일 텐데 요 사이에 지금 면적을 이제 구하는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마 어떤 두 개의 값 사이가 되겠죠. 여기와 여기 사이가 될 텐데 그러면 이 값이 뭐고 이 값이 뭐냐라는 걸 알면 우리가 정규 분포표를 찾아서 이 면적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0이므로 새로 나온 변수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기대값 오브 x가 새로 나온 변수가 되겠습니다. 요 공식은 하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함수로 우리가 변수를 치환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즉 다시 얘기하면 요 값은 180이므로 180 빼기 175는 기대값이 되겠죠. 나누기 시그마 스퀘어가 15니까 시그마는 루트 15가 되겠죠. 요 값이 바로 여기 해당하는 값이고요. 요 큰 값은 182 빼기 175 나누기 루트 15. 요 값이 요 더 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을 정규 분포에 넣어서 우리가 요 면적을 계산하면 그 값이 이 면적과 같다 하는 게 바로 정규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률론 얘기를 다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레이더 1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